여러분은 혹시 타이포그래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타이포그래피란 문자의 모양을 목적에 맞게 기능적이면서도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서체나 글꼴을 개발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현대에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 이미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의 조상격인 직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인쇄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직업 탄생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시대 기록은 주로 벽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여 통일신라 시대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판 인쇄술이 처음 등장하여 고려시대까지 사용되었는데요. 당시 고려에서 목판을 기반으로 한 인쇄는 주로 승려들이 맡았습니다. 이후 중앙정부에서 인쇄와 출판을 담당하는 관청인 비서성을 설립하면서 전문 인쇄공이 고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성의 구성원은 각 역할에 따라 직무가 세분화되었는데 그 종류로는 책에 글을 쓰는 정자, 잘못된 글자를 긁고 칼로 고치는 기관, 잔글씨를 쓰는 서수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체계적인 분업화에도 불구하고 목판 인쇄물은 나무에 일일이 글자를 새겨야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한 글자만 틀려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판이 썩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조건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의 인쇄공이 고안해낸 것이 바로 금속활자 인쇄술이었습니다. 금속활자 인쇄술은 제작에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 활자를 만들어 놓으면 이를 조합해 여러 종류의 판을 만들기 쉬웠고 금속으로 만들어져 장기간 보관할 수도 있어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금속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글자의 모델 역할을 하는 글자본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쇄공은 제작 용도에 맞게 글자 모양을 직접 디자인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바로 오늘날의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고려 인쇄공의 기술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알려진 직지심치 요절도 고려에서 탄생했는데요. 독일에서 구텐베르크가 15세기 중반에 서양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었으나 고려는 그보다 빠른 14세기에 이미 직지심치 요절을 편찬했습니다. 직지심치 요절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을 만큼 역사적 가치가 큰데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책이 중앙관서도 아닌 지방의 사찰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고려시대 인쇄공의 뛰어난 기술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는 염원으로 만들어진 팔만대장경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하는데요. 이렇듯 목판 인쇄부터 금속활자에 이르기까지 고려의 인쇄공은 철저한 역할 분담과 검수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인쇄물을 제작했습니다. 이처럼 후세에 소중한 기록물을 물려주기 위한 고려 인쇄공의 노력은 현대에도 가히 본받을 만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조선시대 직업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